자, 반갑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실시간 수업입니다. 오늘은 13번째 유형부터 18번째 유형까지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13번째 유형부터 18번째 유형까지는 전부 비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비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해를 구할 때 우선 보조 방정식, 그 gx를 0이라고 두고 만들어진 방정식, 그것의 해를 구해야 됩니다. 보조 해를 구하셔야 되고요. yc, 그리고 주어진 방정식의 특수해를 하나 찾으셔야 됩니다. 그걸 yp라고 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는 y는 yc 플러스 yp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한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방식은 다 똑같죠. 13번째부터 18번째까지가 전부 yc 구하고 yp 구하고 y는 yc 플러스 yp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yc를 구하는 방법은 특성 방정식을 만드셔야 되고요. 주어진 개수 그대로 옮겨주면 되죠. 특성 방정식을 푸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2개 선형 미분 방정식 13번째 유형부터 17번째 유형까지는 2개입니다. 2개 선형 미분 방정식. 그래서 2개일 때는 특성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겠죠. 18번째는 3개입니다. 3개니까 특성 방정식이 3차 방정식이겠죠. 그래서 그 방정식을 푸셔야 돼요. 2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이 있으니까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근의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하지만 3차 방정식, 물론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까지는 공식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 기억하는 것은 좀 어렵죠. 그래서 그걸 안 써도 되는 문제를 줍니다. 18번째 유형은. 해서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3개일 때는 특성 방정식이 3차 방정식이니까 최고차항 분의 상수항 이렇게 계산하면 어떤 수가 나오겠죠? 그것의 약수를 다 찾으시면 돼요.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수 파트에서 다 찾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값이 2였다 그러면 1과 2가 있죠. 약수가. 그러면 정수 부분에서 다 찾아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들어가죠. 그러면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이렇게 4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어진 식에 그 방정식에 대입하면 0으로 떨어지는 게 있도록 숫자를 조작을 해서 문제를 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게 대입해서 0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 파트로 나눠진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1을 대입했는데 0이 됐다 그러면 람다 마이너스 1로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눗셈을 하시면 됩니다. 해서 3개일 때는 나눗셈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그렇죠? 해서 그걸 연습하시면 됩니다. 학습 영상에 있습니다. 나눗셈 하는 방법도 공부하셨죠? 거기 영상 보셨죠? 거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제차니까 푸는 방식은 yc, yp, 그리고 y는 yc 플러스 yp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씩 풀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3번째 유형은 상수계수고 비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인데 비제차니까 gx가 있죠. 0이 아닌 함수로 주어지겠죠. 그 함수가 sin x나 코사인 x가 되는 형태예요. 이것도 배웠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sin x, 코사인 x 둘 다 있던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있던지 sin x만 있거나
코사인 x만 있거나 예,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있든지 어쨌든 그게 어떻게 되어 있든 사인과 코사인을 다 써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yp를 이제 설정하는 게 문제일 텐데 yc는 이제 특성 방정식만 풀면 되니까 다 됐죠. yp를 구하는 방법이 이제 문제일 텐데 예를 들어서 sin x가 있었어요. sin x가 있었다면 이게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하셔야 되고요. sin x나 cosine x 이런 것들은 복소근이 나왔을 때 중복이 생기는 거니까 실근이 나온 것은 중복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복이 없다 그러면 sin x가 있었어도 yp는 a sin x 플러스 b cosine x 이렇게 완전하게 다 쓰셔야 되고요. cosine x만 있었어도 마찬가지죠. a sin x 플러스 b cosine x 이렇게 놓고 대입하고 계산해서 그 상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yp를 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중복이 있었다라는 거, 중복이다라는 건 공부했어요. 그렇죠? 중복이 있다라는 거는 sin x가 있었는데 중복이 있다라는 것은 특성 방정식의 근이 람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중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왼쪽에 있는 형태가 y의 제곱, 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y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그렇죠? 그래서 특성 방정식을 만들면 람다 제곱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근을 계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죠. 람다 제곱 플러스 1은 0이다라고 풀면 람다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중복이 생긴 거예요. 자, 마찬가지 코사인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오른쪽에 gx가 코사인 2x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중복이 되는 케이스라는 것은 람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외에는 중복이 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 번만 더 sin 3x가 있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3i 이렇게 되면 중복. 그 외에는 중복이 없는 거. 됐죠? 자, 그러면 중복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학습 영상을 통해서도 다 배웠어요. 해서 중복이 없으면 아까처럼 그냥 sin x가 있던 코사인 x가 있던 sin 코사인 다 해서 쓰면 되고요. x로 되어 있으면 x라고 맞추면 되고 코사인 2x라고 하면 a sin 2x 플러스 b 코사인 2x 똑같이 맞춰주면 되고 3x면 3x로 맞춰주면 되고 그렇죠? 자, 그런데 중복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sin 2x인데 람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i였다. 그럼 중복이 있는 거고요. 복소근에서 중복이 됐다고 하면 그건 그 전체 2차식이 한 번 중복된 걸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x를 곱하는 거예요. 해서 거기다 x를 곱해주면 됩니다. sin 2x가 있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2i였다. 그러면 x를 곱한다. 이해됐죠? x 제곱이 곱해지는 경우는 우리 책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x 제곱이 곱해져서 중복이 돼서 x 제곱이 곱해지는 케이스는 4개가 돼야 돼. 4개. 6개 방정식이 생기면은 x 3승까지 중복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개수가 2씩 뛸 때마다 중복이 한 번씩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자 그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개 선형 미방을 푸는 거니까 중복이 있다면 x 하나만 곱하면 됩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x 제곱 곱하는 케이스는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sin 2x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나와서 중복이 됐다. 그러면 yp는 x 곱하기 그 전체를 곱합니다. x 전체에다가 x를 곱해주면 돼요. 그 전체는 a sin 2x 플러스 b 코사인 2x 어렵지 않죠? 그 전체에다가 a sin 2x 플러스 b 코사인 2x 이 전체에다가 x를 한 번만 더 곱하면 돼요. 그렇게 하고 대입하고 그리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복이 있는 케이스, 없는 케이스 나눠서 여러분들이 경우 따라 푸시면 되고요. 14번째 유형은 gx가 마찬가지로 상수계수 비제차 2개 선형 미방인데 gx가 여기 화면에 보듯이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 이렇게 된 케이스가 문제로 나갈 수 있어요.
자, 먼저 다항함수가 곱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곱해져 있다면 같은 차수의 다항함수를 곱한다. 배웠죠? 예. 예를 들어서 다항함수가 곱해져 있는데 x가 하나 곱해져 있었어요. 그렇다면 1차식을 완전하게 곱하셔야 됩니다. a 플러스 bx. 만약에 x제곱 이게 곱해져 있었다. 또는 x제곱 플러스 뭐 3x 이렇게 곱해져 있었다. 상수항 없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완전하게 곱해야 됩니다. 최고차항이 제곱이었으니까 예, a 상수항이 있고 플러스 bx 1차항이 있고 플러스 cx제곱 2차항까지 있고 그래서 2차항이 최고차항이면 2차항, 1차항, 상수항 다 있어야 돼요. 곱해주는 거는 예, 그렇게 하고 그 개수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예, 그럼 다항함수는 있는 만큼 같은 차수로 곱하면 되고 배웠죠? 지수함수, 지수함수 파트는 이제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셔야 돼요. 그렇죠? 2의 알파 x승이 곱해져 있다. 그럴 때 중복이 없었으면 그냥 2의 알파 x승. 상수는 다항함수에서 나왔기 때문에 따로 또 곱할 필요 없습니다. 예, 이미 다항함수가 있었으니까. 다항함수가 없었다면 중복이 안 됐을 때 상수를 곱해야 되죠. 예, a 곱하기 2의 알파 x승 그렇게 곱해야 되는데 다항함수가 곱해져 있었다면 거기 개수가 있으니까 예, 지수함수에까지 개수를 또 곱할 필요는 없어요. 예, 복잡해지니까 예, 그거 없어도 똑같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중복이 있었다면 중복이 한 번 있을 때마다 x를 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개니까 두 번까지 있을 수 있어요. 지수함수는. 그렇죠? 그러니까 중복이 있다면 x가 곱해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 한 번 중복, x제곱이 곱해지는 경우가 있죠. 두 번 중복.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해서 한 번 같으면 x, 두 번 중근이었는데 그게 같았다 그러면 두 번 같은 거죠. 그렇다면 x제곱. 예, 이렇게 곱하시고 yp를 주어진 미분 방정식에 대입하시고 개수를 계산하시고 예, 그렇게 하고 정리하시면 돼요. 해서 앞에 구해놓은 yc하고 yc 플러스 yp 해서 y라는 해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15번째 유형부터 17번째 유형까지는 yp를 구해봐라 하고 따로 문제를 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yp를 구한 것에서 이제 점수를 줄 텐데 미정계수법으로 구해라 그러면 미정계수법만 인정을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푸신 것은 점수가 안 되고요. 역시 역연산자법을 써라 그러면 역연산자법을 쓴 것만 점수가 되고요. 매개변수 변화법을 쓰라고 주문을 했다면 매개변수 변화법을 쓴 것만 점수가 됩니다. 그 외의 방법은 정답을 내셨어도 점수에 보탬이 안 됩니다. 그냥 0점 됩니다. 예, 그래서 제시한 방법을 가지고 푸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방법들은 우리 다 배웠으니까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미정계수법을 가지고 풀어라 그러면 어차피 yc를 구해서 쓰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그걸 보고 yp를 여러분들이 판정을 하니까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 예, 그걸 판정을 하니까 yc를 일단은 쓰셔야 돼요. 그렇죠? 그걸 보고 중복이 있나 없나 따져서 아까처럼 예, 있으면 x가 한 번씩 곱해지면 됩니다. 예, 그렇게 푸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미정계수법 예, 하는 문제가 나간다면 gx 파트는 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인, 코사인 형태, 사인 x, 코사인 x 또는 사인 2x, 코사인 2x, 뭐 사인 3x, 코사인 4x 뭐 이런 식으로 예, 이 숫자는 바뀔 수 있어요. 예, 어쨌든 사인, 코사인 형태 예, 이게 줄 수 있고요. 또는 다항함수 형태가 주어질 수 있고요. 예, 또는 지수함수 형태가 주어질 수 있어요. 예, 그렇게 그 세 가지로 줍니다. 해서 사인, 코사인 형태, 다항함수 형태, 그리고 지수함수 형태, 학습 영상에 있는 거, 예, 다 있습니다. 예, 그것들만 여러분들이 공부해 오시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역연산자법으로 풀어라 그러면 예, 이거는 YC를 따로 쓸 필요는 없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학습 영상을 통해서 배워서 알겠지만 그냥 바로 예, 그 왼쪽에 있는 식을 예, Y의 더블 프라임 하는 것은 D제곱 Y 이렇게 바꾸시고 Y 프라임 하고 된 부분은 DY라고 바꾸시고 상수 곱하기 Y는 그대로 상수 곱하기 Y라고 놓으시고 Y를 오른쪽으로 묶어내시고
예, 그리고 D제곱 파트, D 파트, 그리고 상수 파트를 한꺼번에 이제 다 정리해서 쓰셔가지고, 그렇죠? 그걸 FD라고 놓으시면 되고요. 그렇죠? 자, 그럼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똑같은 식을 가지고 그냥 나누시면 돼요. YP는 예, FD분의 1 하고 GX다. 이렇게 하고 푸시면 됩니다. 그렇죠? 해서 역연산자법 문제를 줬을 때는 역시 사인, 코사인 또는 다항함수, 지수함수 이 정도일 텐데요. 지수함수가 주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여러분들 배운 것만 문제를 낼 거니까 예, 그 E의 알파 X승 하는 것에 알파를 FD 하는 것에 D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0이 안 되는 문제가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이 없는 게 갔을 겁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쉽죠. 그냥 대입해서 쓰면 돼요. 그렇죠? 예, 해서 F 알파분의 1 하는 걸 그냥 계산하면 바로 YP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똑같이 F 알파분의 1, 2의 알파 X승 하고 쓰면 돼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항함수가 갔을 때는 여러분들 공부하셨죠? 예, 그건 조금 공부하셔야 되죠? 다항함수가 갔을 때는 모양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냥 어쨌든 대부분은 예, 그 무한급수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렇죠? 공부하셨죠? 예, 1-x분의 1 하는 것. 그것을 급수로 표현하면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n승. 그래서 그걸 전개해 보면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의 3승 플러스 점점점 계속 x의 차수가 올라가죠. 그렇죠? 무한히 갑니다. 예, 그렇게 그걸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항함수가 최고차항이 몇 차냐에 따라서 뒤에 건 필요 없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2차항이었다 그러면 예, 여러분들이 2차항을 한 번 미분하면 1차가 돼요. 그렇죠? 두 번 미분하면 상수가 되고 그러니까 세 번 미분한 것부터는 0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D의 승수가 3 이상 되는 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 그렇게 버리고 한다라는 거. 예,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서 배운 기술. 그 정도 문제가 나갑니다. 예, 학습 영상에 있던 기술을 쓰는 그 정도의 문제. 예, 그게 나갑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사인이나 코사인이 나갔다 그러면 이건 오일러 공식을 써야 된다라는 거 알죠? 그렇죠? 예. E의 I, X승 하는 것. I는 예, 순허수, I입니다. 루트 마이너스 1. 예, 그것을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 이렇게 둘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사인 X가 나갔다면 사인 X는 E의 I, X승의 허수부다. 이걸 아시면 되고 코사인이 나갔다면 코사인은 E의 I, X승의 실수부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해서 지수함수인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렇죠? 해서 그 x 앞에 곱해져 있는 몇 i라는 것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할 때는 실수화해야 된다라는 거 아시죠? 그래야 분모에 i를 남겨두면 안 돼요. 그렇죠? 예, i라는 것은 분자로 가게끔 실수화하시고 예, 우리가 뭐 유리화하듯이 예, 복소수 가지고 실수화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얼마 실수 파트하고 플러스 얼마 i 허수 파트하고 나누시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렇죠? 사인이었다 그러면 그 허수 파트에 있는 것을 찾으시면 되고 예, 코사인이었다 그러면 실수 파트에 있는 걸 답으로 쓰면 되죠. 그렇죠? 예, 학습 영상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연습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17번째 유형은 예, 매개 변수 변화법을 써라 이렇게 주문을 할 텐데 그것은 gx를 여러분들이 학습 영상에서 배운 것처럼 텐전트 x인 이런 유형 하나 또는 시컨트 x인 유형 예, 이 둘 중에 하나를 낼 거예요. 낸다면 예, 그렇게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 학습 영상에서 공부해서 알겠지만 예, 시컨트 x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예, 그 초기치 문제였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yp를 매개 변수 변화법으로 구하고 그리고 y 초기치 문제를 해결해서 y를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를 줄 수 있어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yp 구하는 것만 매개 변수 변화법 쓰시고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초기 조건이 있을 테니까 대입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푸시면 되고 매개 변수 변화법은 공부해서 알죠? 예, 역시 YC가 필요하죠?
yc가 c1, y1 플러스 c2, y2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yp는 그래서 b1, y1 플러스 b2, y2다 이렇게 설정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b1, b2 구해주시면 됩니다. 구하는 방법도 공부를 다 했어요. 우리. 그렇죠? b1은 w분의 w1을 적분하시면 되고요. b2는 w분의 w2를 적분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w는 y1과 y2 앞에서 yc 구할 때 나왔던 기본해 그것의 런스키안이고요. 그러니까 행렬식으로 2차로 y1, y2 1행에 쓰고 2행에는 그걸 미분해서 y1 프라임, y2 프라임 쓰고 그리고 행렬식을 계산하면 되죠. 그게 W, 런스키안. 그렇죠? W1은 런스키 안에서 1열을 드러내고 W2는 런스키 안에서 2열을 드러내고 대신 뭘 갖다 대입하냐? 0gx. 알고 있죠? 예, 그렇게 대입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해서 정리하신 다음에 적분까지 하셔야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yp 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 18번째 유형은 이번에는 3개입니다. 3개 비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인데 yp를 미정계 수법을 이용해서 구해라 하고 줄 거예요. 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여러분들이 yc를 구하는 작업이 조금 계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3차 방정식, 특성 방정식이 3차가 나올 테니까 그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때 최고 차항분의 상수항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대입하면 0으로 떨어지는 게 있도록 숫자를 줄 거니까 그걸 살피시면 됩니다. 학습 영상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해서 그거 하나 찾으시면 그걸로 나눗셈 하시고 나눈 다음에는 2차가 만들어지니까 2차까지 오면 그것은 근의 공식을 쓰면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해서 해결하시고 해서 람다1, 람다2, 람다3 계산하시고 그걸 가지고 중근인가 아닌가 복소근인가 이런 거 다 따지시고 해서 순서대로 yc 계산해 주시고 yp는 그걸 가지고 이제 미정계수법을 쓸 거니까 바로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중복이 있으면 한 번 있을 때마다 x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2번 생기면 x제곱 이렇게 3개니까 3번까지 있을 수 있어요. 지수함수라면. 그렇죠? 그렇다면 x의 3승까지 곱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학습 영상을 통해서 배워서 알겠지만 그걸 대입하면 굉장히 식이 길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걸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던 지수함수가 그냥 2의 알파 x 승이었다. 그러면 대입했을 때 그것보다 높은 차수의 다항함수가 곱해진 거, x가 곱해졌거나 x제곱이 곱해졌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떨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 이하로 된 것만 계산해도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지수함수가 있었는데 x2의 알파 x승이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복이 보니까 2번 있었어요. 그래서 yp를 x제곱, a x제곱, 2의 알파 x승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렇게 대입을 했다면 x보다 차수가 높은 거, x제곱, x의 3승 이런 것들은 대입해서 계산하는 과정 중에서 다 0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떨어지지 않으면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임의상수를 대입해서 계산해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수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도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안 떨어졌다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하고 빨리 알아차리셔야 되고요. 그렇죠? 해서 그 이하로 되는 것만 가지고 연립방정식 푸셔가지고 거기 개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렵지 않아요. 조금 길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상 되는 건 다 떨어져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 아래 것들만 계산하면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3번째 유형부터 18번째 유형까지 복습을 해봤습니다. 다음 실시간 수업은 일주일 후입니다. 이번에는 해서 다음 주 수요일 오늘 6월 3일이죠. 그러니까 6월 10일 수요일 똑같은 시간 9시 9시에 마지막 실시간 수업을 시작할 거고요.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
어제 제가 그 오픈 채팅으로 이제 대면 시험으로 치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한 4시경에 학교 전체가 기말 시험도 온라인으로 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쯤 되면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꼭 대면 시험이 되는 거다라고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뀔 수 있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확정되면 다시 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적은 그 출석 점수는 20점입니다. 그리고 과제는 4번이었고요. 첫 번째는 5점이고 나머지는 10점씩이에요. 해서 토탈 35점이고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55점이 되고요. 그래서 기말 시험 점수는 45점입니다. 7문제 낸다고 알려줬죠. 온라인으로 칠건 대면으로 칠건 7문제가 나갈 거고요. 제가 알려준 유형 똑같이 거기서 나갈 거고요. 똑같습니다. 그건 변하는 거 없어요. 시험 방법만 온라인이냐 대면이냐 그것만 이제 결정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문제는 7문제가 나가서 거기 10점씩 해가지고 70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채점을 할 텐데 사실은 45%로 환산이 될 겁니다. 해서 그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45점이다라는 거를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자, 그렇게 하고 여러분 등급은 지금 확정되진 않았는데 A 플러스와 A 학점의 맥시멈을 50%로 하자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회의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결정될지는 또 결정되는 대로 알려줄 거고요. 만약에 그런 회의가 없어서 이제 변함이 없다면 예정대로 한다면 A 플러스와 A 학점의 맥시멈은 예전대로 하면은 35%입니다. 그리고 A부터 B까지의 맥시멈은 A, B를 합쳐가지고 70%입니다. 그렇게. 자, 그리고 뭐 예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럴 거고 F 학점이 나가는 케이스는 기말 시험에 참여하지 않으면 F가 됩니다. 그 외에는 다 성적이 나갑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D 학점은 한 5%에서 10% 정도까지가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말 시험에 100지를 냈다든지 아니면 0점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하면 D학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문제라도 풀 수 있게 공부를 조금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70% 안에 못 들어왔다 그러면 C 플러스나 C가 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 등급의 퍼센테이지는 지금 그 학교에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는 이제 그 코로나 사태가 나서 특별한 케이스니까 A 학점의 맥시멈을 50%로 하자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회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결정되는 대로 다시 알려줄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음소거된 부분 제거하시고 그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걸 제거하셔야 소리가 들립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실시간 수업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